안녕하세요. 저는 30대의 나이를 열심히 달리고 있는 중인 인천에 살고 있는 여성입니다. 정말 이 사연을 제가 가슴속 깊이 묵혀만 두기에는 너무너무 아까운 마음이 들어서 이렇게 여러분들께 털어놓고자 찾아오게 되었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할 정도로 제가 겪은 이 일은 차마 일어나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할 수준급의 일이었어요. 어떤 말로 수식어를 붙여도 혀를 내두를 만큼 말도 안 되는 일이고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기도 했어요. 그러니 제가 이곳을 찾아와 이렇게 사연을 올리고 있겠죠. 아주 황당하고 어이없고 결국에는 끝까지 복수를 해내고야 말았던 제 이야기 여러분들께 시원하게 털어놓고 앞으로는 빛나는 제 인생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30대 초반에 뭣도 모르고 결혼을 해서 4년이라는 세월을 지지고 볶다가 결국에는 끝을 보게 된 저의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남편은 한마디로 설명해도 아주 치가 떨리게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이냐면요. 홀어머니를 평생 모시고 산 효자 아들입니다. 우리 남편은 나름 서울에 있는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남들처럼 군대도 다녀오고 취업 준비도 열심히 해서 꽤 괜찮다는 중견 식품기업에 입사를 하게 되었어요. 저는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은행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우리 친정엄마가 갑자기 소개팅 한번 안 해볼래?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저희 친정엄마가 중견 식품기업에서 꽤 오랜 시간 근속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사무실에서 일을 하는 청년 중에 소개를 시켜주고 싶은 괜찮은 청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 어른들은 자기 부모 잘 챙기고 어른들에게 예의 바른 사람들을 최고로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우리 남편이 딱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우리 엄마 눈에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기도 하고 보통은 그런 이야기를 먼저 잘 하지 않는 분이시기도 해서 소개팅을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아무래도 부모님 눈에 마음에 차는 사람을 만나야 앞으로의 제 삶이 어떻게 바뀌게 되든 긍정적일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도 있었고요. 약간 웃기기도 하지만 친정엄마의 주선으로 소개팅을 하게 되었는데 착실하게 자기 삶을 잘 사는 사람이어서 연애도 시작했고 결혼까지도 골인을 하게 되었어요. 저랑 남편이 결혼을 하겠다는 말을 전했을 때 우리 친정엄마가 그 누구보다 기쁘게 축하를 해주셨고 눈물까지 찍어내는 걸 보고 가슴 한구석이 벅차오르기도 했지요. 하지만 우리 시어머니는 제가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아래에서부터 위로 시선을 쭉 올리면서 저를 째려보시기에 바빴습니다. 저에게 본인의 귀하고 소중한 아들을 낚아채간 요망스러운 기집애라고 말을 뱉기도 하셨고요. 면전 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것도 처음이라 전 무척이나 당황했지만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서 그냥 이런 분위기에 적응을 해야 하나 고민이 아주 많았어요. 결혼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면서 상견례 자리를 가지게 되었는데 그 자리에서도 시어머니는 아주 막강하게 자신의 의견만 저에게 강요하고 피력을 했어요. 아유, 우리 귀한 아들 장가 보내는데 나는 바라는 거 많이 없다. 나에게 효도하는 것이 제일 효도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지내면 된다. 우리 아들 대신해서 나한테 전화도 자주 하고 시댁에도 자주 찾아오고 하는 습관을 들이기만 하면 된다. 우리 부모님의 얼굴이 당연히도 굳어지고 썩어가고 했지만 우리 친정엄마는 남편의 성품과 됨됨이를 믿고 결혼 생활은 또 다를 거라며 결혼을 밀어붙였어요. 저희 아버지는 제가 고생할 것 같다면서 1년 정도만 더 지켜보고 결혼을 시키는 게 어떻겠냐고 했지만 저도 살짝 조바심이라는 게 생기기 시작했어요. 30대로 접어들면서 친구들이 하나둘 시집을 가고 어느새 미혼보다 기혼이 많은 나이가 되었기 때문에 저도 하루빨리 가정을 만들고 싶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거든요. 아무튼 우리 친정엄마는 남편의 성품이 바르고 예의가 바르니 당연히 와이프 편에 서서 가정을 챙길 것이라고 믿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도 전부
남편이 그동안 남들에게 보여지는 모습을 억지로 가식적으로 꾸며낸 덕분에 생긴 일종의 가면 중 하나였던 거죠. 우리 남편은 제 입으로 차마 말하기 쪽팔리지만 엄청난 마마보이의 내로남불의 끝판왕이었어요. 상견례 자리가 끝나고 나서 제가 남편에게 따로 이런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우리 부모님 앞에서 어머님이 너무 시집살이 시키려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 같아서 마음이 조금 그래. 당신이 더 자주 챙겨야 하는 게 맞지. 내가 아니라. 원래 효도는 셀프라고 하잖아. 우리 서로 각자의 부모님은 알아서 챙기기로 하자. 나 어머님 조금 무서워. 이제 한 가족이 될 사이인데 무섭다는 말로 도망부터 가려고 하면 어떡해. 우리 엄마가 지금 홀로 나를 키웠다고 은근히 무시하는 거 아니야? 솔직히 당신은 편하게 살았지. 난 어릴 때부터 고생했고 힘들게 살았고. 우리 엄마가 나 키우느라 안 해본 일이 없어. 아이, 그게 우리가 결혼하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어서 나한테 효도를 하라고 해. 자주 찾아오고 전화하고. 나 은행 일로도 바쁜데 일일이 어떻게 챙겨. 내가 집에서 살림만 하는 사람도 아니고 나도 내 일 하는 사람이잖아. 야근도 많고 회식도 많고. 이제 유부녀 되면 회식도 빠져야 하고 야근도 최대한 피해야지. 그 시간에 우리 엄마 한 번 더 찾아뵙는 게 유익하지 않을까? 저에게 은근히 대리 효도를 강요하는데 시어머니가 처음부터 저에게 호의적으로 굴었으면 모를까. 시작부터 요망스럽네 모네 한마당에 그게 내키면 이상한 거 아닐까요? 하지만 남편은 저에게 시어머니에게 자주자주 전화를 하고 챙기기도 열심히 하라며 본인의 일을 미루기 바빴습니다. 그러면 남편이 정말 효자처럼 굴었냐고요? 그럴 리가 있겠어요? 정작 지는 하는 일 하나 없이 저를 부려먹고 싶은 마음만 가득했던 거죠. 딱 물에 빠지면 이 주둥이만 둥둥 뜰 인간처럼 입으로만 효도 효도. 우리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하고 우리 엄마가 제일 아픈 사람이야 하는 놈이었어요. 그걸 왜 결혼 전에 은근히 눈치를 챘으면서도 저는 못 이기는 척 그런 놈이랑 결혼을 했을까요?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그때의 저를 뜯어말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결혼하고 신혼생활을 할 당시에는 제가 부당하다고 느끼는 점이 있을 때 남편에게 하나하나 따지고 들면 서로 좋자고 하는 말이었다면서 어물쩍 넘어가 주곤 했어요. 저는 남편의 그런 모습을 보고 살짝 제가 고쳐서 쓸 수 있을 정도의 사람이라고 착각을 했던 것 같아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닌데 말이죠. 그걸 모르고 그렇게 이 인간을 개조해보겠다고 노력을 했다고 생각하니 그때 저는 온 세상의 것을 아름답게만 보는 꽃 같은 인간이지 않았을까 싶네요. 저희 부부가 신혼 때 정했던 규칙 같은 게 하나 있었는데 서로 비상금이니 뭐니 딴주머니 차지 말자는 것이었어요. 부부 사이에 얼마나 버는지 상여금이라든지 보너스가 얼마나 나오는지 숨기지 말고 하나하나 다 말을 해주기로 했다 이 말입니다. 남편도 당연히 이 부분에 있어서 동의를 했고 제가 일을 하고 있던 은행에다가 계좌를 하나 열어서 서로 월급의 반을 무조건 적금으로 만들어 붓기로 약속을 했어요. 하지만 계좌는 공동 명의로 설정을 할 수 없었기에 제가 남편에게 위임장을 받아서 제 명의로 계좌를 열고 관리를 하기로 결정했어요. 제가 은행 직원이었으니까 그런 부분은 확실하게 처리를 할 수 있었고 우리 남편도 저를 믿었으니 위임장을 흔쾌히 써주었어요. 어쨌든 중간중간 정산 보고도 하고 급하게 큰돈이 나갈 일이 있으면 꺼내서 쓰기로 약속을 하고는 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신혼부부들이 다 똑같지 않겠어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대출로 집을 마련하긴 했지만 나중에 아이가 생길 걸 생각해서 큰 집에 대한 로망이라는 걸 가지게 되었거든요. 적금을 부어서 악착같이 모으다 보면 언젠가는 대출도 다 갚고 우리 명의의 평생 살 집도 떡하니 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지고 통장을 개설한 거죠. 서로 버는 돈의 반을 붓고 나머지 반으로 생활비와 대출 갚고 용돈 쓰고 하면 어느 정도 한 달 동안 우리 두 사람이 즐기면서 먹고 사는 데는 문제가 없더라고요.
하지만 저희 부부의 만족과는 달리 시어머니는 난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뭐 이유야 아시다시피 뻔한 내용이죠. 아유, 우리 아들이 결혼 전에는 무조건 나부터 챙기고 나한테 용돈도 아낌없이 팍팍 주던 놈인데 어디 여자한테 꽉 묶여가지고 돈을 어쩌고 어째? 그리고 그거를 왜 네 명의로 만들어서 관리를 한다는 게야? 네가 은행원이라 이자가 달리 나온다냐? 어머님, 남편이랑 저랑 둘이 상의하고 나서 결정을 한 일이에요. 그래도 남편 용돈 넉넉하니까 어머님께서 급하게 필요하시면 남편에게 말해보셔요. 뭐라고? 용돈? 우리 아들이 버는 돈이 얼만데 고작 용돈 같은 걸 받으면서 산다는 거야. 아이고, 아이고. 우리 아들 체면 싹 다 구기는 거 아닌지 몰라. 내가 정말 서운해 죽겠다. 이런 취급받으라고 결혼시킨 것도 아닌데 우리 아들 마누라한테 꽉 잡혀 사는 게 불쌍해 죽겠네. 아니,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지만 이제는 가정이 있는데 용돈 그거 좀 안 준다고 서운하다고 난리를 치면 제가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솔직히 남편이 취미 생활을 딱히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라서 돈 쓸 일이 많은 사람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편한테 쪼개서 용돈 받았어도 될 일이거든요. 한마디로 자기 아들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은 쓰기 아깝고 아들에게 미안하고 제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은 남의 돈이니까 받아 쓰고 싶다 이 말이었어요. 남편도 듣다 시어머니의 징징거림이 참을 수 없었는지 부부간에 약속이 있고 대출이 어쩌고 집이 어쩌고 하면서 시어머니를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남편의 말을 귀 기울여 듣는 척 하면서도 저를 있는 힘껏 노려보면서 그러더라고요. 아휴, 이게 다 저 요물 같은 며느리가 우리 아들을 조종해서 이렇게 된 거야. 어쩜 저렇게 꼬리가 99개 달린 구미호를 데리고 왔는지. 에휴. 시어머니는 끝까지 인정하지 않으려고 들었지만 그래도 저희 부부는 돈을 모으는 게 우선순위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냈습니다. 어이가 없어도 뭐 어쩌겠나요? 어차피 제 주머니에서 돈이 나갈 일이 없으니까 시어머니가 알아서 포기하겠지 하고 안일하게 생각을 한 거죠. 하지만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저 때문에 주머니가 꽉 틀어막힌 거라 생각을 하는 건지 뭔지 그 이후에 대놓고 저에게 시집살이를 시키고 싶어 했어요. 눈에 아주 보일 만큼 사사건건 시비를 걸질 않나? 어떻게 해서든지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루 종일 정말 저만 감시를 하는 그 시선이 미치겠더라고요. 우리 시어머니가 얼마나 치사한 사람이냐면요. 저한테 생전하지도 않던 김장을 하자고 부르는 게 아니겠어요? 진짜 어이가 없었죠. 제가 뻔히 다 알고 있었거든요. 남편이 연애할 때 자기는 김장을 해보는 게 소원이라고 이야기를 몇 번이나 했었어요. 김장을 하는 날이면 수육을 기똥차게 삶아서 김치 싹 싸가지고 먹는 게 국룰 아니겠어요? 그거 한번 먹어보고 싶다고 저한테 겉절이 한번 무쳐 먹자고 했던 사람이 바로 우리 남편이에요. 맨날 시어머니가 마트에서 김치를 사와서 주니까 그 맛을 모른다고 입맛을 막 다시던 게 서운한데 시어머니는 그것도 모르고 저한테 매년 하는 김장이라고 거짓말을 치더라고요. 남편이 오죽하면 연애하던 시절에 우리 집에서 김장을 하면 좀 나눠달라고 해서 저희 친정엄마가 김치통 하나씩 주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시어머니가 저한테 일을 시키고 싶었던 건지 뭔지 매년 하는 김장 올해도 해야겠다면서 저에게 김장하러 오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제가 김장 매니아이긴 하거든요. 친정엄마랑 같이 오순도순 배추에 속 싸먹으면서 김장하는 맛이 또 기가 막히지 않겠어요? 엄청 좋아했죠. 그래서 그래 시무장단에 한번 기깔나게 맞춰주자 싶어서 김장할 때 필요한 제 도구들을 일부러 다 들고 시댁에 찾아갔어요. 시어머니가 아니나 다를까 저 고생시키려고 그런 건지 재료는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조리도구라고는 도마랑 칼이 끝이더라고요. 제가 믹서기부터 시작해서
아무렇게나 쓱쓱 긁으면 다 썰리는 책칼까지 싹 다 준비한 거 꺼내가지고 김장을 하려고 하니까 되려 눈이 휘둥그레지더라고요. 어머님, 자고로 요리는 이 도구가 자지우지하는 거라고 배웠어요. 칼로 썰어서 언제 다 준비하겠어요? 제가 재료 손질할게요. 어머님, 김장은 어떤 맛일지 궁금하니까 양념은 어머님이 해주세요. 그러면서 재료 준비 착착 해서 드리니까 우리 시모 양념하는 법을 휴대폰으로 슬쩍 검색해서 따라하고 있더라고요. 아휴, 저한테 하루 종일 무채나 썰게 시키려고 했다가 된통 당하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웃겼던지. 그 이후로는 김장하자는 말 절대 안 하더라고요. 하지만 말만 안 꺼낸 거지 은근히 들어오는 시집살이에 저도 당해낼 재간이 없기는 했어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불시에 집에 찾아와서 제가 뭘 하고 있는지 살림을 잘하는지 이곳저곳 감시를 하면서 살펴보는 일은 정말 최악 중에 최악이었거든요. 매일 아침에 저한테 전화를 하라고 했는데 제가 전화를 하지 않으니까 출근 시간에 맞춰서 일부러 전화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대놓고 아침 인사 받고 싶어서 전화했으니까 어디 한번 인사 올려봐라 하는데 와, 매일매일 그러니까 피가 마르더라고요. 거기다가 우리 시어머니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던 사람인데 주말에는 저한테 같이 교회를 가자면서 저희 집 대문을 두들기더라니까요. 저는 평생을 종교 없이 살아온 사람인데 결혼 후에 갑자기 종교를 가지게 생겼으니 얼마나 진절머리가 났겠어요. 직장인에게 주말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데요. 손꼽아 기다리고 기다리던 주말인데 남편이랑 데이트를 해도 모자랄 신혼에 교회에 가서 지루한 설교를 듣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미치는 거죠. 교회 이야기도 썰을 풀자면 정말 곰탕 한 솥 크게 끓여도 넘칠 시간인데 간단하게만 이야기하자면 시어머니는 저에게 헌금을 내야 천국에 간다면서 헌금까지 강요했어요. 제가 한 번은 우리 시모가 하도 헌금 타령을 하길래 그래, 좋은 마음으로 내보자 해서 5만 원짜리를 헌금 봉투에 넣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 시어머니가 뭐 저는 교회에 등록이 안 된 신자고 어쩌고 하면서 본인이 제 봉투까지 내주시겠다고 하길래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봉투에서 5만 원짜리를 쓱 꺼내고 세상에 1만 원짜리로 바꿔치기 하더라고요. 제 눈으로 그걸 똑똑히 봤는데 그다음부터 제가 헌금이 하고 싶어질까요? 그 뒤로는 헌금 낼 때 딱 5천 원만 냈더니 시어머니가 버럭하시더라고요. 아, 은행 다니면서 돈도 잘 만지는 애가 5천 원이 뭐니 5천 원이. 헌금을 넉넉하게 해야 나중에 복으로 돌아오고 천국 가고 하는 거다. 나중에 우리 가족 싹 다 천국에 가 있는데 너만 혼자 동떨어져서 있으면 그게 무슨 망신이겠니. 남편은 헌금으로 500원도 안 한다는데요. 거기다가 제가 넉넉하게 헌금해봐야 하나님 주머니가 아니라 어머님 주머니로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일부러 교회 사람들 다 들으라는 식으로 눈치 없는 척 큰 소리로 이야기했더니 시어머니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면서 저한테 못하는 말이 없다고 그 입 다물으라고 하더라고요. 그 뒤로는 뭐 무슨 말이 나올지 모르니까 쪽이 팔려서 그런 건지 뭔지 저한테 교회에 나오라고 강요하는 일은 없어졌어요. 하지만 인생이라는 게 늘 제가 원하는 대로만 흘러갈 수는 없지 않겠어요? 제가 결혼 2년 차가 되었을 때 임신을 하게 되면서 상황이 역전되기 시작했어요. 제가 은행원으로 쭉 살아왔기 때문에 연봉이 나쁘지 않았고 남편과 동등한 입장에서 제 의견을 피력할 수 있었는데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서 그게 바뀐 거죠. 제가 월급을 가져오지 않게 되니까 남편이 그때부터 살살 저의 속을 긁으면서 갑질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집에서 애나 보면서 뭐가 그렇게 바빠서 아침에 우리 엄마한테 전화할 시간이 없다고 그래. 아유, 우리 엄마가 얼마나 심심하겠어. 며느리랑 잘 지내보려고 노력하는 사람인데 자주 찾아뵙고 애도 좀 보여드리고 하면 좋잖아. 솔직히 저도 시모한테 애 떠맡기고 놀러 가고 싶은 마음이 아주 굴뚝 같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대중교통을 타고 갓난아기랑
애도 들쳐업어야 하지. 기저귀 가방에 분유에 아이 놀 장난감에 바리바리 챙겨서 시댁에 가서 한두 시간 있다가 집에 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정말 육아를 해보신 분들은 당연히 아실 거예요. 저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소리인지 말이에요. 진짜 남편 새끼 입만 살아가지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입으로만 시켜대는데 주둥이를 확 틀어막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그런데 더 짜증이 나는 건 말이죠. 시어머니가 우리 아들 잘한다. 우리 며느리는 너무 편하게 산다 하면서 남편 말이 다 맞다고 편을 들어준다는 것이었어요. 말리는 신우가 더 밉다는 말이 있잖아요. 시누이가 할 법한 짓까지 시어머니가 몰빵으로 다 해버리니까 시어머니가 뭘 해도 세상에서 제일 밉더라고요. 일주일에 두세 번씩 시댁에 오라고 하길래 남편한테 일주일에 두세 번씩 시댁에 가는 거 현실적으로 무리다. 힘든 일이라고 제가 털어놨죠. 그만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까지 덧붙이니 남편이 저한테 자기는 더 힘들게 돈 벌어서 우리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저는 뭐 돈 안 벌어본 사람인가요? 저도 사회생활 하다 온 사람인데 무슨 세상 잡일은 지 혼자 다 하는 척. 제가 이렇게 소가리를 하고 있어도 우리 친정 부모님께는 다 털어놓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속상하실까봐 그런 것도 물론 있고요. 사건이 또 있었거든요. 제가 하도 시집살이를 당하는 것 같으니 우리 친정엄마가 참지 못하고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서 따지고 든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아니 사부인 해도 해도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왜 일부러 우리 딸을 고생시키려고 일을 시키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냥 예뻐만 해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어머, 그게 제가 더 서운하네요. 제가 무슨 성격 파탄자로 보이세요? 일부러 며느리 고생시키려고 일 만드는 시애미로 보이냐고요? 저는 우리 며느리 아주 딸처럼 생각합니다. 사부인이 제 마음을 더 모르시는 것 같네요. 어떻게 제 마음 하나 몰라주시는지. 갑자기 오발을 떨면서 시어머니가 막 울더래요. 그 행동에 저희 친정엄마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황당함을 속으로 삼켰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더 어처구니가 없는 건 그날 저녁에 우리 남편이 친정집에 찾아가서 부모님께 따지고 들었다는 겁니다. 글쎄. 너무한 것 아니냐고요. 저희 어머니께서 홀어머니라고 무시를 하시는 겁니까? 저희 어머니 정말 힘들게 사시면서 저 키우신 분입니다. 어떻게 그런 식으로 몰아세울 수가 있어요? 아니 우리가 몰아세우긴 뭘 몰아세웠다고 그래. 그리고 이 나이 때 사람 중에 안 힘들게 산 사람이 어디 있어? 그래도 우리 와이프는 두 부모님 밑에서 자랐잖아요. 저희 어머니께서는 홀로 된 몸으로 저 키워내시면서 안 해본 일이 없으신 분이라고요. 아니, 어떤 일이든 뭘 해먹든 그게 고생의 척도가 되는 건 아니지 않겠어요? 남편이 막 시댁을 무시하는 거다 하면서 거품을 물고 나더니 저희 부모님도 두 손 두 발 다 든 거죠. 그 이후부터는 그냥 제가 친정에다가 시집살이가 힘들다고 말하는 걸 멈추게 되었죠 뭐. 그래야 저희 집도 시댁도 편하게 넘어갈 수 있으니까요. 솔직히 남편이 집에 와서 난리 쳤다는 이야기를 듣는데 시어머니가 왜 이혼을 했는지 모르지만 알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우리 시어머니 못 뻔하죠. 맨날 집안일은 나몰라라 하고 나가놀기 바쁜 사람인데 남편이 말하는 고생이 어떤 고생인지 감도 안 와요. 제가 본 시어머니는 어디 주위에서 도와주는 거 받아먹으면서 남편 키웠을 것 같은 사람이거든요. 아무튼 남편이 개념 없이 저희 친정에 찾아가서 난리 법석을 떤 이후에 부모님께서는 저에게 아이가 없을 때 빨리 이혼을 하라고 권유까지 하셨어요. 사실 권유를 빙자한 강요이기도 했는데 하필 그 타이밍에 제가 임신을 하게 된 사실을 알게 되면서 저희 부모님도 신경 끄고 살겠다고 하셨죠 뭐. 우리 부모님의 한숨 소리를 들었을 땐 제가 인생에서 가장 큰 불효를 저지른 것 같은 기분까지 들더라고요. 그렇게 아이랑 시댁이랑 남편이랑 지지고 볶고 하면서 1년이라는 시간이 후딱 지나가게 되었고
제가 딱 복직을 할 시기가 다가왔어요. 다른 분들은 아이의 커가는 모습을 단 한 번뿐이라고 보통 복직을 포기하고 육아에 전념을 하시려고 마음을 먹으시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절대로 일을 그만두거나 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겠다고 결심을 하고 대기를 걸어뒀는데 시기가 딱 알맞게 연락이 왔어요. 이건 남편이랑도 이미 다 상의가 된 일이었는데 복직을 앞두고 아이가 어린이집에 적응을 할 시간이 필요해서 며칠 전부터 아이를 등원시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집에서 집안일하고 아이를 데리러 갈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데 글쎄 어린이집에서 급하게 연락이 온 거예요. 아이의 할머니라고 우기는 사람이 와서 아이를 데려가겠다고 고집을 부리고 있는데 할머니가 맞는지 확인을 좀 해달라고요. 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 들어서 전화를 바꿔들고 누구시냐고 물어봤는데 진짜 우리 시어머니인 게 아니겠어요? 아니 어머님, 제가 아이 하원 시간 되면 하원시키러 갈 건데 왜 찾아가셨어요? 애를 왜 데려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너는요, 편내가 생각이 있니 없니? 요즘 어린이집에 사건 사고 많은 건 몰라서 이런데 아이를 보내니? 뭘 믿고 보낸다는 건지 정말? 차라리 내가 맡아서 키우는 게 낫지. 여기 들어갈 돈이 있으면 나한테 줘라. 그날 제가 시어머니를 겨우겨우 말리고 어린이집에 찾아가서 선생님들께 죄송하다고 기분 나쁘셨냐고 몇 번이나 빌었는지 모르겠어요. 대놓고 그런 말을 들었는데 누가 우리 애를 예뻐해 주겠냐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의심만 가득한 노친네가 진짜 제대로 사고친 거죠 뭐. 근데 시어머니가 며칠 뒤에 저한테 또 똑같은 소리를 하는 게 아니겠어요? 어린이집에 한 달간 들어가는 돈이 얼만데 그 돈을 주고 그런 데를 보내. 차라리 나를 주면 내가 애를 대신 봐주마. 아무래도 가족이 키우는 게 낫지 않겠니? 한 달에 뭐 유치원 보내면 100만 원, 200만 원 든다던데 그럴 돈 있으면 나를 주라 이거야. 어머님, 어린이집 보내는 거 공짜예요, 공짜. 나라에서 복지로 다 해주는 부분이라서 돈 안 들어가요. 저도 큰 돈 주고는 못 보내죠. 제가 돈이 안 들어간다고 하니까 그제서야 입을 꾹 다무는데 시어머니가 왜 돈돈거리는지 자꾸 하루 걸러 돈 타령을 하더라고요. 저한테 뜬금없이 로또나 됐으면 좋겠다면서 복권을 사라고 하지를 않나. 저희 부부 모아둔 돈이 얼마나 있는지 궁금하다면서 꼬치꼬치 캐묻지를 않나. 저한테 돈 많이 모아두라고 돈이라는 건 언제 어떻게 쓸지 모르니까 젊었을 때 벌어야 한다고 갑자기 말을 바꾸지를 않나. 왜 저러나 싶었는데 아무래도 저희가 아이를 키우고 있으니까 나중에 돈이 부족할까봐 저러시나 보다 하고 넘어갔죠 뭐. 하지만 곧 알게 되었어요. 시모에게 또 다른 속셈이 있었던 것을 말이죠. 진짜 어이가 없어서 원. 시어머니의 돈 타령이 점점 도를 지나친다고 생각할 때쯤 저희 친정엄마가 퇴직을 하실 나이가 되었어요. 나이가 60이 될 때까지도 정정하게 일을 하신 저희 친정엄마가 정말 대단하게 느껴지고 얼마나 힘들게 저를 키우셨을지 공감이 되면서 존경스럽더라고요. 친정엄마가 퇴직을 하시던 그날 꽃바구니를 사들고 친정에 방문을 했는데 저희 남편이 뭔가 할 말이 있는 것처럼 우물쭈물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은근슬쩍 친정엄마한테 퇴직금을 얼마나 받았는지 물어보더라고요. 친정엄마가 그런 걸 왜 물어보냐고 하니까 대충 얼버무리더라고요. 좀 수상하긴 했지만 남편이 친정엄마랑 같은 회사에 재직 중이었으니까 궁금할 수도 있겠다 하고 넘어갔어요. 근데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슬쩍슬쩍 물어보는 겁니다. 월급이 대충 300만 원 넘지 않으셨어요? 그래도 한 30년 근속은 하신 걸로 아는데 그럼 퇴직금으로 1억 정도 받으셨겠다. 뭐 목돈이 들어오기는 했지. 퇴직금 이야기는 여기서 그만하고 얼른 밥부터 먹자. 배고파 죽겠다. 저희 친정엄마도 조금 부담스러우신지 말을 은근슬쩍 돌리시더라고요. 친정에서 밥도 얻어먹고 후식까지 싹 챙겨 먹고 저는 집으로 돌아오는데 남편이 계속 생각에 잠겨 있더라고요.
그런 남편이 수상해서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아니라고 대답을 하긴 하는데 뭔가 찝찝한 기분을 버릴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며칠 지나서 남편이 내내 핸드폰만 붙들고 있고 집에도 늦게 들어오고 하면서 이상하게 겉도는 모습을 보여주길래 이거 아무래도 단단히 사고를 쳤나? 의심을 하게 되었어요. 결국 참지 못하고 남편을 붙잡고 무슨 일 있냐고 물어보니까 화들짝 놀라면서 아무 일 없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 아무리 봐도 뭔 일이 있어 보였어요. 솔직히 걱정은 둘째치고요. 수상해서 물어본 거였는데 계속 발뺌만 하니까 제 풀에 지치면 이야기하겠지 싶어서 그냥 가만히 냅뒀습니다. 그렇게 살얼음판처럼 언제 깨지나 조심조심하던 시간이 흐르고 며칠 뒤에 친정엄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얘, 너 청약된 거 왜 가타부터 말이 없니? 내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 거기 준공이 언제래? 입주는 언제 한대? 얘는 좋은 소식이 왜 말이 없는 거야? 청약? 무슨 청약이요? 갑자기 무슨 뜬구름 잡는 소리라는 거야. 아유, 나도 청약이 됐으면 좋겠네. 어? 너네 청약됐는데 계약금 당장 걸어야 한다고 대출 못 낸다고 나한테 퇴직금 빌려달래서 내가 1억 보내줬잖아, 김서방한테. 뭐라고요? 1억을 보내줬다고요, 내 남편한테? 아유, 엄마, 나한테 먼저 물어봤었어야지. 그 큰 돈을 덥석 주면 어떡해. 아니, 아유, 나 지금 머리가 어질어질하다. 지금 그러면 청약이 된 게 아니라는 거야? 아니, 그럼 김서방은 그 큰 돈이 어디에 필요해서 그걸 달래? 예, 아니면 김서방이 지금 서프라이즈인지 뭔지 깜짝 쇼 하려고 청약된 거 비밀로 하는 거 아니니? 네가 좀 찔러봐라. 친정엄마가 놀래서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당연히 놀랐죠. 남편이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친정엄마의 퇴직금을 홀라당 삼킬 줄 누가 알았겠어요. 퇴직금이 얼마냐고 계속 궁금해하고 곁눈질 할 때 알아봤었어야 했는데 그 수상함을 알고도 눈 뜨고 코 베인 격이잖아요. 그 큰 돈으로 이상한 투자나 사기 같은 걸 당해서 돈을 날린 것만 아니길 바라면서 남편을 기다렸죠. 퇴근하고 남편이 돌아오자마자 전 남편에게 앉아보라고 할 이야기 있다고 하니까 남편이 일 끝나고 와서 엄청 피곤하다고 빨리 말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도대체 캐물어야 할 사람이 누군데 저렇게 천하태평한지. 그런데 그 와중에도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고 있는데 이 사람 바람이라도 났나 싶더라고요. 바람 피운 여자가 애라도 가졌나? 그래서 1억을 달라고 했나?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을 지우지 못하고 남편의 휴대폰을 확 빼앗았습니다. 남편이 기겁을 하면서 저한테 당장 휴대폰을 돌려달라고 하는데 화면에 떠있는 사진을 보고 정말 충격을 금치 못했어요. 모바일 청첩장에 웨딩드레스 입은 신랑 신부의 사진이 떠있는데 아니 아무리 눈을 비비고 봐도 우리 시어머니인 겁니다. 이게 뭐야? 어머님 결혼해? 아니 참, 아니 지금 나이에 재혼하는 거야 그렇다고 치지만 땡땡 호텔 예식장? 당신 미쳤어? 우리도 비싸서 못했던 곳에서 결혼식을 올린다고? 누가 그 나이에 웨딩드레스를 입고 결혼식을 거창하게 올려? 그냥 혼인신고만 하고 사시지. 야, 우리 엄마도 여자야. 여자들의 로망인 웨딩드레스 당연히 입고 싶어 하시지. 아이, 너는 같은 여자면서 그거 하나 이해를 못 해주냐? 막말로 너도 저렇게 비싼 호텔에서 결혼식 하고 싶어 했으면서 왜 그래? 그래, 그건 그렇다 치고 청약 통장 이야기는 뭐야? 우리 엄마 퇴직금 받아갔다며? 청약됐다고 계약금 내야 한다고. 그런 게 있었으면 나한테 미리 상의를 했어야지. 우리 공동으로 만들어둔 적금 통장도 있는데 왜 엄마한테 1억을 빌려? 아이씨, 그거는 나중에 우리 진짜 집 살 때 필요한 돈이고. 사실은 장모님한테 돈 받은 거 그거 우리 엄마 재혼하는데 필요해서 좀 가져다 쓴 거야.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어머님 재혼하는 비용을 왜 우리 엄마한테 달라고 그래? 당신 미쳤어? 그 돈 우리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받은 건데 수십 년을 쉬지 않고 매일같이 일을 하면서 악착같이 모은 돈을
고작 어머님 결혼하는데 필요해서 받아갔다고? 야, 우리 엄마 결혼이 왜 고작이냐? 우리 엄마도 평생 나 키우느라 고생하셨거든. 이제서야 좋은 사람 만나서 재혼한다는데 당연히 최고급으로 해드리고 싶은 게 자식 마음 아니냐? 너는 애가 어떻게 지 생각밖에 못해? 너 진짜 제대로 미쳤구나. 누가 나이 60에 결혼하면서 호텔에서 화려하게 결혼식을 올리냐고. 자식들도 그렇게 안 했는데. 그리고 너네 엄마만 고생했냐? 어? 우리 엄마도 고생했거든. 너 자꾸 우리 엄마 너네 엄마 편가르게 하는데 왜 그러는 건데 너야말로. 그거야 장모님이 고생을 했으면 얼마나 했겠어. 어? 장인어른이 돈 다 벌어오고 장모님은 그냥 취미생활로 일하신 거지. 아, 몰라. 하나뿐인 우리 엄마가 새 출발한다는데 자식된 도리로 그거 하나 못 해드리면 되겠냐? 어? 새아버지와의 자랑 응원해드려야지. 놀고 자빠졌네. 그걸 왜 우리 엄마 퇴직금으로 하냐고, 이 미친놈아. 너 지금 남편한테 미친놈이라고 했냐? 이제 단단히 돌았네. 네가 이렇게 정없이 구니까 우리 엄마가 너를 평생 예뻐하지 못하는 거야. 나 같으면 우리 엄마 결혼 축하한다고 꽃장식기라도 거하게 해드리겠다고 하겠다. 우리 부모님도 결혼식 못 올리고 혼인신고만 하고 결혼하셔서 마음에 내내 걸려서 스몰 웨딩처럼 해드리려고도 했었는데 내가 적당한 수준에서 결혼식을 올리는 거였으면 말을 안 해. 이게 적당한 수준이야? 재혼식 비용에 억 단위를 쓰시는 게? 야, 너네 부모님 결혼식을 왜 우리가 해드려? 이 애가 큰일 날 소리 하네. 나도 돈 없어서 오죽했으면 장모님한테 그랬겠냐. 우리 엄마도 고마워하고 있어. 앞으로 너한테 잘해주신다고 하니까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온 가족이 다 좋은 거 아니야. 장모님도 그 돈으로 딸이 평생 편하게 살 수 있다는데 안 아까우실걸? 정말 뻔뻔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입만 둥둥 살아서는 그 주둥이를 또 한 대 치고 싶더라고요. 친정엄마의 퇴직금으로 뻔뻔하게 초호화 결혼식을 올린다고 시어머니가 구름 위에 떠 있는 것 마냥 신나 있는데 예비 시부까지도 똑같이 뻔뻔한 인간이더라고요. 큰맘 먹고 돈 마련해줘서 고맙다고 하는데 제가 기가 차겠죠, 당연히. 그때부터 저의 편두통은 사라질 생각을 하지 않더라고요. 이미 모바일 청첩장까지 나온 마당에 이제 와서 취소를 한다고 해봐야 위약금으로 다 날아갈 게 뻔한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눈앞이 캄캄했어요. 그 순간 제 머리를 스치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저희 부부가 공동으로 모으고 있는 적금에 꽤 큰 돈이 모여 있었거든요. 그 돈의 액수가 떠오르니 기가 막힌 복수가 머릿속에 그려지더라고요. 거기다가 남편이 그 돈에 대한 모든 위임권을 저에게 넘긴 위임장도 있고 하니 머릿속에 안개가 개인 것 마냥 하나하나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했어요. 전 다음날 아무렇지 않게 출근을 해서는 그 통장을 해지하고 모든 돈을 저희 친정엄마의 통장으로 송금을 시켜버렸습니다. 물론 퇴직금에 비하면 한참 미치지 못하는 돈이긴 했지만 갑자기 들어온 송금에 놀란 친정엄마에게 전화가 걸려오자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렸어요. 친정엄마의 퇴직금으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였다는 것에 친정엄마는 물론 분노를 참지 못하셨고 가슴을 퍽퍽 치는 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고스란히 들려왔어요. 이번에야말로 기필코 이혼을 꼭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친정엄마에게 제가 세운 복수의 계획을 차근차근 설명해 드렸습니다. 친정엄마는 한참 동안 아무런 말도 하지 않으시며 고민을 하시다가 저에게 못 먹어도 고라면서 제 계획대로 하자고 말하시더라고요. 그때부터였어요. 저는 남편에게 티를 내지 않고 정말 사방팔방 몸이 부서져라 뛰어다니면서 만발의 준비를 했어요. 제가 어떤 복수를 계획하고 실행했는지 들으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텐데 저 정말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시간 동안 미친 듯이 바쁘게 돌아다녔답니다. 아직도 제가 어떤 마음을 먹고 그 수많은 업체를 돌아다니면서 복수를 계획하고 준비했는지
그 기억들이 생생하게 날 정도니까요. 그리고 드디어 대망의 시어머니의 결혼식 날이 되었고 저는 제발 차질 없이 제가 계획한 대로만 술술 풀리기를 몇 번이나 기도를 올리고 심호흡을 해야 했어요. 누구보다 이 계획의 성공을 바라고 있었고 아나무인한 시댁 식구들에게 크게 한 방을 먹이고 제 살 길을 찾아가겠다고 하늘에 대고 기도까지 했으니까요. 제 복수를 도와주시겠다고 마음을 먹은 우리 부모님까지 모든 준비를 다 끝낸 상태인 것을 확인하고 식장에 찾아가 다시 한번 모든 절차를 확인했어요. 준비가 완료됐고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신부 대기실에서 어울리지도 않는 핑크빛 화장을 하고 있는 시어머니를 보면서 한껏 비웃음을 날려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초호화 호텔에서 비싼 결혼식을 올린다고 신이라도 난 건지 친구들이며 친척들이며 정말 온 동네 사람들을 죄다 불렀더라고요. 하객이 많으면 많을수록 제 복수는 빛이 날 것이었기에 저는 휘파람까지 불었어요. 곧이어 식장 관계자가 식이 시작된다고 시모에게 알렸고 시어머니는 젊은 사람들조차 잘 입지 않는 주렁주렁 레이스가 달린 드레스를 입고 신부 대기실을 나섰습니다. 저는 그 뒤를 따라가며 비식비식 비집고 나오는 웃음을 억지로 참느라 정말 곤욕을 치러야 했어요. 신부 입장이라는 소리와 동시에 식이 시작됨을 알려고 시모는 예비 시부와 함께 나란히 버진로드를 밟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결혼 행진곡이 식장에 울려 퍼지면서 웨딩홀의 문이 열리고 신랑과 신부가 입장을 하는데 아주 큰 소란이 일어났죠. 아무것도 모르고 혼주석에 앉아있던 남편도 그 옆에 재빠르게 앉은 저도 신랑과 신부가 입장을 하는 걸 보면서 상반된 표정을 지었습니다. 신부 입장하자마자 버진로드를 걸은 사람이 시어머니가 아니라 바로 저희 부모님이었기 때문이었어요. 다들 웅성웅성하면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는 표정이던데 우리 남편은 정말 하나도 예상을 못했는지 눈이 휘둥그레해져서 저를 보더라고요. 하객들 사이에 은근히 몸을 숨기고 있었던 부모님의 지인들, 제 친구들, 친척들이 하나둘 박수를 치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웨딩드레스와 턱시도를 입고 먼저 입장을 하며 손님들께 인사를 나누었고 그 뒤에 시어머니와 예비 시부가 입을 떡 벌리고 얼굴이 새빨개져서 우리 부모님을 보고 있더라고요. 화가 머리 끝까지 난 것처럼 보이는 시어머니는 본인이 주인공이어야 하는데 이 상황 자체를 받아들이지 못한 것처럼 헛웃음만 날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일단 입장을 해야 했기에 저희 부모님이 먼저 밟고 지나간 버진로드를 뒤이어 밟으셔야 했죠. 시모 측 하객들은 어리둥절해서 수군거리고 저희 쪽 지인들만 난리를 치며 저희 부모님께 축하 인사를 전했습니다. 사회자에게도 미리 말을 해놨기에 망정이지 제가 하나하나 준비를 하지 않았더라면 식이 중단되고도 남았을 거예요. 호텔 측에서도 합동 결혼식을 올린다고 말을 해둬서인지 촛불이며 뭐며 전부 2인분으로 준비를 해주셨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장인장부가 여기서 왜 튀어나와? 우리 엄마 결혼식에. 아니 이게 너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해봐. 어차피 반반 결혼식 하는 건데 우리 엄마 아빠도 결혼식 못 올렸잖아. 같이 하면 딱이다 싶어서. 왜? 문제 있어? 내가 보기엔 아무 문제도 없는데. 저는 웃고 떠들면서 결혼식을 즐겼고 저희 부모님도 무척이나 만족스러워 하셨습니다. 시댁 식구들만 빼고는 전부 축제 분위기였거든요. 결혼식이 끝나고 하객들이 몰려나가자 시어머니가 잔뜩 뿔이 나서는 저에게로 달려와서 머리채를 잡을 기세로 달려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남편은 그런 시어머니를 보고도 말릴 생각을 전혀 하지 않더라고요. 저는 완벽하게 그 모습에 마지막 남은 정까지 털어버렸어요. 시어머니는 웨딩드레스가 무거우니까 마음처럼 움직이지도 못하고 굼뜨게 행동하는데 한복을 입은 제가 당연히 더 날쌔니 시어머니의 모든 공격을 슉슉 피해버렸습니다. 어머님, 드레스 입고 교양 없이 머리채를 잡으시려고요? 오늘 결혼식까지 올려놓으시고는 기쁜 날 왜 그렇게 화가 나셨어요?
우리 어머님 곱게 화장하셨는데 이 주름 사이에 화장품 다 끼겠다. 화내지 마세요. 너 이게 뭐 하는 짓이니? 신성한 결혼식에. 이게 무슨 장난질이냐고 묻잖아 내가. 아우 내가 손님들 보기 쪽팔려서 어떡해. 나 혼자 화려하게 결혼식 한다고 했는데 갑자기 뭐 합동 결혼식? 그것도 사돈 어른들이랑. 너 미친 거 아니니? 근데 무슨 문제 있나요? 1억이 넘는 결혼식에 남편 돈 반 들어가고 우리 엄마 돈 반 들어가고 반반 결혼 딱이잖아요. 요즘 대세 반반 결혼 모르세요? 야, 내 돈 반이 들어갔다는 건 무슨 소리야? 너 지금 무슨 꿍꿍이를 가지고 있는 거야 도대체? 꿍꿍이라니 말에 좀 어폐가 있다? 말 그대로야. 우리 엄마한테 딱 반 돌려드렸거든. 어머님 결혼식 비용을 우리 엄마 퇴직금으로 하는 게 말이 되니? 그 말에 시어머니랑 예비 시부도 갑자기 입을 꾹 다무는 게 아니겠어요? 그 순간 곱게 차려입은 저희 부모님께서 다가오셨습니다. 그러더니 일부러 저희 남편을 위아래로 훑어보면서 일부러 들으라는 듯이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김서방이 비용을 반 내준 덕에 김서방네 부모님도 같이 합동 결혼식을 올릴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우리 부부만 여기서 결혼하라 했으면 비용 때문에 만만치 않았을 텐데 잘 됐다 싶더라고. 이게 다 무슨 소리냐니까. 내가 무슨 비용에 반을 보탰다는 거야. 너 진짜 무슨 짓을 한 거야. 우리가 집 산다고 모았던 적금 있잖아. 4년 동안 쎄빠지가 열심히 모은 거 그거 엄마 다 줬어. 통장 정리해보니까 대충 8천만 원 조금 안 되게 모였더라. 뭐? 그 돈을 왜 장모님한테 주냐고. 너 진짜 미쳤어? 집 안 살 거야. 우리 이사 가려고 모은 돈이잖아. 이렇게 대책 없이 네 마음대로. 웃기고 있네. 나한테 알아서 하라고 임장 준 게 누군데 딴소리야. 됐고 내가 너랑 같이 살 집을 구할 마음이 없는데 그 돈을 가지고 있어서 뭐 할 거야? 집을 살 마음이 왜 없어? 너 오늘 하루 종일 진짜 이상하다. 평소와 다르게. 따박따박 따지고 들고 이런 얼토당토한 일을 벌인 것도 그렇고. 그동안 네가 내 의견을 다 무시하고 살았으니까 생소하게 느껴지는 거겠지? 나 원래 이랬는데. 말 그대로야. 나 너랑 더 이상 같이 살 마음 없어. 오늘부로 깔끔하게 너랑 갈라서 할 거야.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저질렀겠지? 제가 이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 시어머니도 남편도 전부 벙찐 얼굴로 제 얼굴을 살피는데 그 모습까지도 멍청해 보여서 싫더라고요 아주. 우리 부모님이야 미리 알고 계셨으니까 말 잘했다 하시면서 제 가방을 챙기고 저희 아이까지 들쳐 안으시더니 집으로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미련 없이 뒤를 돌아서 나오려는데 남편이 재빠르게 따라오더니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고작 이런 걸로 이혼을 한다는 게 말이 돼? 세상에 부부가 이딴 이유로 이혼을 하는 법이 어디 있어? 법원에서도 비웃겠다. 고작 이런 거? 우리 엄마가 평생 다니던 직장 퇴직금으로 뻔뻔하게 사고는 다 쳐놓고 고작? 그래서 너랑 더 이상 못 살겠다는 거야. 내가 왜 너 같은 아나무인이랑 대책 없는 시모까지 평생 보면서 살아야겠니? 그러니까 이제 내 인생에서 꺼져주라. 그 말에 남편이 부들부들 떨면서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저는 친정부모님과 함께 친정으로 들어와서 빗장 딱 걸어 잠그고는 밖에서 개가 짖던 남편이 짖던 모르쇠 하면서 지냈습니다. 남편의 시모에 할 거 없이 친정에 찾아와서 소란을 피우고 휴대폰 배터리가 꺼질 때까지 전화를 해대곤 했지만 저는 지체 없이 그냥 이혼소송 소장 보냈어요. 제가 일하는 은행에까지 찾아와서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빌었다가 저 끊겠다고 화를 냈다가 난리를 치는데 보안요원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니 쫓아내주더라고요. 나중에는 은행에 계신 고객님들이 경찰에 신고를 해줘서 경찰차 타고 사라지는 것도 많네요. 뻔뻔해도 너무 뻔뻔하지 않습니까? 다행히 변호사님의 도움으로 이혼 처리도 마무리되고 아이의 양육권과 친권도 저에게 넘어오게 되었어요. 이 모든 게 마무리되고 나니까
그제서야 저한테 잘못했다고 울고불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 저 없으면 못 산다, 입에 발린 말들을 하더라고요. 글쎄, 원래 나무로 살았던 우리인데 고작 몇 년 같이 살았다고 그렇게 영향이 클까? 살다 보면 또 나 없는 삶에 적응하겠지 뭐. 잘 살아봐. 가차없이 쫓아낸 뒤 지방으로 발령근무 신청을 낼까 고민 중에 있어요. 요즘은 제주도로도 발령 신청도 많이 낸다고 하더라고요. 아이 키우기에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솔솔 드는 요즘입니다. 저는 이제 정말 남 눈치 하나도 신경 쓰지 않고 누군가에게 억지로 예쁨 받으려고 노력하지도 않고 제 자신을 찾아가는 삶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도 저를 지지해 주시고 우리 아이도 아빠가 없는 삶에 적응하며 잘 지내고 있답니다. 용기가 없어 멈춰 계신 분들을 위해 한 발자국 내디딜 수 있는 용기를 드리고 싶어서 제 사연을 올려봅니다. 여러분들도 마음먹는 대로 할 수 있음을 믿고 지지 말고 싸우며 살아보시길 바라요. 저는 이쯤에서 사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